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을 바라보고 있는 여성입니다. 사연을 보내는 건 처음인데 아는 지인의 소개로 사연을 보냈어요. 최근 제 인생에서 제일 쇼킹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많은 분께 들려드리고 이런 또라이 같은 인간들이 있음을 널리 알리고 싶어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적당한 곳에 취직해서 바쁘게 직장 생활을 했어요. 워낙 바쁜 삶을 살다 보니 남자친구 하나 만들 여유가 없었죠. 그렇게 일에만 전념하며 살다가 어느덧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시집 가니까 괜히 저도 조바심이 생기더라고요. 엄마도 결혼 눈치를 장난 아니게 줬습니다. 너 나이가 몇인데 이러고 있을 거야, 정말? 아, 또 왜 그래? 왜 또 그래는 무슨? 너 지금 나이가 몇이야? 30 넘었으면 남자 만나서 시집갈 생각을 해야지. 집에서 이렇게 뒹굴고 싶니? 도대체 결혼할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엄마,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요즘은 결혼 늦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옛날이나 일찍 결혼하지. 내 나이보다 더 많은 사람도 결혼 안 하고 즐기면서 많이 살아. 즐기긴 뭘 즐겨. 퍽이나 잘 즐기겠다. 다 외로우니까 하는 변명 같은 거야. 여자 나이 30 넘으면 위기의식 갖고 결혼할 생각을 해야지. 너는 무슨 마냥 이팔 청춘일 줄 알아? 젊고 예쁜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나이만 드는 여자를 누가 만나주겠냐고. 아, 진짜 내가 알아서 할게. 그만 좀 해. 엄마랑 저는 친구처럼 지내는 모녀 사이인데 30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슬슬 결혼하려며 압박하더군요. 그런 통에 제 스트레스는 나날이 쌓여갔습니다. 처음에는 실컷 즐기다 결혼해야지 생각했는데 주변 친구들 시집 간다고 떠나가고 엄마까지 쪼아대니까 이러다 나 혼자 결혼 못하고 늙어 죽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주선해주는 소개팅이며 선이며 닥치는 대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 쏙 드는 남자는 없었어요. 주변 남자를 많이 소개해주는 친구마저 이번에는 제발 잘 됐으면 좋겠다고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기집애. 눈이 높은 거야 뭐야. 그동안 해준 남자들도 다 괜찮구만. 그건 그런데 외모만 괜찮으면 뭐해? 대화 코드도 잘 맞아야지. 그리고 어떤 남자는 마마보이에다가 짠돌이도 있어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 아무튼 이번에는 제발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소개해주는 이 사람 내 남편이랑 아는 사이인데 사람 괜찮대. 한번 잘해봐. 이번에도 또 싫다 그러면 이제 소개해줄 남자도 없어. 알겠지? 친구와 엄마의 잔소리를 등에 업고 부담을 한 몸에 받으며 소개팅 자리에 나갔습니다. 제발 괜찮은 남자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속으로 간절히 빌었어요.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누가 봐도 오늘 소개팅하러 온 남자가 딱 눈에 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팅하러 나오신 거 맞나요? 아, 네. 안녕하세요. 어색한 인사가 오고 가고 형식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식사하면서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데 이 남자 역시 아닌가 싶었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서로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저희 둘 다 동물을 좋아하더라고요. 한번 동물 이야기로 입을 열게 되니까 서로 그칠 줄 몰랐습니다. 분위기 좋아서 2차로 술까지 들어가니까 많은 대화가 오고 갔어요. 그리고 서로에게 관심이 생기게 되었고 이날 이후 몇 번 더 만났습니다.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다 보니까 서로 너무 잘 맞더라고요. 드디어 제가 원하던 짝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들은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연인 사이로 발전했어요. 그리고 사귄 지 1년 후 남자친구 집안 쪽에서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 결혼? 어머님이 그러셔? 나랑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엄마는 손자 빨리 보고 싶어 하시거든.
우리 둘이 만난 지 1년 넘었고 나이도 있으니까 슬슬 결혼 준비하면 어떠냐고 하시더라. 자기 생각은 어때? 어차피 우리 결혼 전제로 만나고 있었으니까 엄마 말처럼 미룰 것 없이 결혼 준비해도 될 것 같은데? 그건 그렇지. 우리 둘 나이가 적은 걸 아니니까. 남자친구 이야기를 듣는데 속으로 기쁨의 쾌재를 질렀어요. 저는 결혼을 그 누구보다 바란 사람이니까요. 차마 여자 자존심 때문에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고 분위기만 보고 있었는데 어머님께 참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자친구 입에서 기다리던 결혼 이야기가 나오니 더는 미룰 이유가 없었어요. 우리 둘은 차차 결혼 준비하기로 생각하고 양쪽 집안에 인사부터 드리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먼저 우리 집에 인사드리러 왔고 그 다음 제가 남자친구 집에 인사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어? 남자친구 엄마를 처음 봤는데 참으로 친근하고 살갑게 대해주시더라고요. 그 덕분에 긴장되던 마음이 사르르 풀어졌습니다. 엄마는 무슨 벌써 며느리야? 왜? 어차피 결혼할 거고 내 며느리 될 건데 미리 며느리 삼으면 되지. 안 그래, 우리 며느리? 그렇죠. 저는 되려 듣기 좋은데요. 아이고, 어쩜 말하는 것도 이리 이쁠꼬. 참, 오늘아 배고프지? 내가 우리 새아기 좋아하는 음식으로 준비했으니까 어서 밥 먹자. 예비 시어머니는 처음 본 저를 참 살갑게 잘 대해주셨습니다. 같이 오순도순 모여 식사할 때 남자친구 어린 시절 이야기하면서 웃으며 즐겁게 마무리했어요. 처음 인사드리러 간 날이었는데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별탈 없이 식사를 마쳐서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상견례장에서 남자친구 어머니를 2번째로 뵙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처음 봤을 때처럼 저를 잘 챙겨주셨습니다. 참, 그나저나 우리 며느리 결혼하면 일은 어쩔 생각이야? 요즘은 결혼해도 맞벌이하는 부부들 많잖아. 네, 맞아요. 안 그래도 저도 계속 일 다니려고요. 신혼집 대출 낀 것도 있고 해서 열심히 벌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그래. 이젠 옛날 같지 않지. 우리 며느리가 결혼해서 일 그만둔다면 별말 안 하겠지만 난 여자도 능력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우리 며느리가 떡소리 나서 그런지 나랑 생각이 같네. 요즘은 여자들이 남자들 못지않게 자기 능력 마음껏 펼치며 살잖아? 네, 맞아요. 저도 제가 하는 일 계속하고 싶어서 그만둘 생각은 없었어요. 나중에 아기 가지면 그때 육아휴직만 쓸까 해요. 사부인께서 이렇게 우리 딸 신경 써주시고 챙겨주시니 참 감사하네요. 시집가는 딸 걱정이 한가득한데 사부인 덕에 한시름 놓았어요. 앞으로도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려요. 잘못하는 거 있으면 엄마처럼 꾸짖어 주시고요. 아이고 사부인, 제가 우리 며느리 혼낼 게 뭐 있겠어요. 얼마나 싹싹하고 알아서 잘하는데요. 이런 며느리 얻어서 제가 되려 사부인 게 감사한걸요. 상견례장 분위기는 참 좋았습니다. 모두 화기애애하게 이야기 나눴고 결혼 준비에 관한 이야기도 무탈했어요. 그러다 문득 우리 엄마께서 예비 시모를 걱정하며 이야기하셨습니다. 참, 신혼집이 사부인 댁과 거리가 조금 있던데 그게 마음에 쓰여요. 아들 장가 보내면 사부인 혼자 지내셔야 하잖아요. 가까이 살면 척척함이 줄어들 텐데 걱정이네요. 그러니까요. 남편 일찍 떠나고 아들하고만 같이 의지하며 지냈는데 이제 아들 결혼시키면 많이 적적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결혼하는 아이들이 먼저죠. 우리 집이랑 거리가 조금 있어도 거기 아파트로 신혼집 잡길 잘했어요. 평수가 얼마나 좋게 나왔는지 몰라요. 적적하시거든 우리 집에 놀러 오셔도 돼요. 사돈끼리 같이 식사도 하고 쇼핑도 하면서 친구처럼 지내면 되죠 뭐. 아유, 그럼요. 저야 좋죠. 우리 엄마는 혼자 지내셔야 하는 예비 시모를 많이 걱정하셨어요. 정이 많으신 분이라
외로워하지 않을까 생각하시더라고요. 엄마처럼 저와 남자친구도 혼자 계실 어머니가 신경 쓰이긴 했습니다. 시댁과 가까운 거리로 신혼집을 마련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예비 시모는 이런 걱정을 안심시켜주듯 괜찮다며 웃어 보이셨습니다. 외롭지 않게 친정엄마가 자주 연락드린다고 했고 남자친구와 저도 자주 찾아뵙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정신없는 시간이 지나서 우리는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행복한 신혼여행을 보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종종 시댁에 방문해서 시모와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었어요. 기분 탓인가 싶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시모의 이중성을 말이죠. 내가 요즘 기력이 달린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어쩜 시어머니 생각을 조금도 안 하니? 네? 아이고, 눈치가 이렇게 없어서야. 시어머니 집에 올 때 몸에 좋은 약이나 몸보신할 음식 좀 사오는 게 그렇게 어렵냐? 하물며 과일이라도 사와야 할 거 아니야. 털레털레 빈손으로 잘 도온다. 어머니, 저는 같이 장 보자고 하셔서 뭘 사와야 한다는 생각을 못했네요. 그리고 건강식품 필요하시면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세요. 원하시는 거 사드릴게요. 아니, 내가 꼭 사달라고 말을 해야 사주는 거냐고. 다른 집 며느리들은 알아서 턱턱 사주더라. 내 친구들은 며느리복을 타고났지. 난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시어머니 생각 눈꼽만큼도 안 하는 며느리를 얻었을까. 아이고, 내 팔자야. 같이 장 보러 가자고 해서 시댁에 들렸는데 빈손으로 왔다고 혼나긴 처음이었습니다. 거기다 평소에 제가 아예 신경을 안 써드리는 것도 아니고 종종 선물로 옷이나 용돈도 드리는데 생전 아무것도 안 하는 며느리 취급하니까 짜증나더라고요. 진심으로 시모에게 서운했지만 괜히 속 좁은 사람 취급받을까봐 그냥 괜찮은 척하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남편에게 이런 일이 있어서 조금 서운했다고 가볍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남편 반응이 더 웃겼습니다. 뭐? 아니, 자기는 엄마 집에 갈 때 뭐라도 챙겨가지 그랬어. 안 그래도 혼자 계셔서 마음 쓰이는데 자기가 잘못했네. 앞으로 신경 좀 더 써줘. 자기는 부모님 두 분 다 계셔서 크게 걱정되지 않겠지만 난 우리 엄마 혼자 계셔서 많이 걱정된단 말이야. 자기가 우리 엄마 잘 좀 챙겨줘. 시모가 하는 말도 기가 차는데 남편의 말이 더 기가 찼습니다. 저를 몹시 나쁜 며느리로 알고 있더라고요. 시모한테 서운한 감정은 뒷전이고 남편한테 서운한 마음이 더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에요. 글쎄, 하루는 시모가 갑자기 몸살이 났다는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시댁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일이 바빠서 제게 잘 좀 부탁한다면 신신당부하더라고요. 내가 야근만 안 하면 지금 가볼 텐데 자기가 우리 엄마 좀 잘 보살펴줘. 평소 잘 안 아프셨는데 혼자 지내셔서 그런지 몸살을 다 앓으시네. 알겠어. 내가 옆에서 잘 보살펴 드릴게. 너무 걱정하지 마. 어떻게 걱정을 안 해? 우리 엄마 한 번 아프면 오래 가는데. 입맛 없어도 조금이라도 먹게끔 챙겨주고 몸보신 되는 거 있잖아. 전복죽이나 삼계탕 죽 같은 걸로 준비해줘. 그럼 부탁할게. 아주 효자납셨습니다. 그렇게 엄마 생각을 끔찍이 하는 사람이 어떻게 신혼집을 멀리도 잡았는지 의아스러웠어요. 신혼집과 시댁은 거리가 꽤 있어서 하는 수 없이 시댁에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바로 회사로 출근할 계획이었습니다. 도착해서 아프다고 시름시름 앓고 있는 시모에게 줄 약과 죽을 준비해서 차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온갖 짜증을 다 내는 겁니다. 네가 오죽 나한테 신경을 안 써줬으면 내가 이렇게 아프겠니? 우리 아들 데리고 갔으면 혼자 남은 나를 더 살뜰히 챙겼어야지. 그리고 이 죽은 뭐야? 나 전복죽 아니면 안 먹는다. 아무렇게나 끓인 죽 안 먹을 거니까 치워. 어머니, 이거 아무렇게나 끓인 죽 아니고 어머니 좋아하시는 전복죽이에요.
몸보신하려면 잘 드셔야죠. 죽 드시고 약 드신 다음 한숨 푹 자면 좀 나아지실 거예요. 왜? 빨리 나았으면 좋겠냐? 아픈 시어머니 아주 귀찮아 죽겠지?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픈 와중에도 구박할 힘은 남아있었는지 시모는 저를 흘겨보더니 이내 죽을 몇 술 떴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뭐 못 먹을 거라도 먹었는지 퇴퇴거리며 뱉더라고요. 참! 아우! 이게 뭐야? 맛이 왜 이래? 왜요, 어머니? 맛이 이상해요? 너 이거 어디서 사온 거냐? 내 입맛에 안 맞으세요? 너는 시어머니가 아파서 이러고 있는데 정성스레 손수 죽 하나도 못 끓여? 남이 끓여서 사온 죽을 감히 누구한테 먹이는 거야? 어머니 시장하실까봐 오는 길에 사왔죠. 그리고 이 죽 전문 브랜드에서 사온 죽이에요. 가격도 비싸고요. 퇴근하고 집 들렸다가 바로 온 건데 제가 어느 세월에 재료 사서 손질하고 죽을 끓여요. 어머니 약도 드셔야 하는데. 그건 다 핑계고 변명이야. 네가 날 시어머니로 깍듯하게 모실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사오지 않고 손수 만들었겠지. 네가 정성 들여 만드는 거랑 남이 대강 만드는 거랑 맛이 똑같니? 다르지? 아휴, 이런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내가 미쳤어. 아, 이깟죽 당장 치워. 그냥 약 먹고 잘난다. 시모는 기껏 차린 상을 발로 툭 치더니 그대로 자리에 누워서 다시 골골거렸어요. 이렇게 힘이 남아도는데 아픈 사람이 맞나 싶더라고요. 저도 짜증난지라 그냥 상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밤새 중간중간 저를 깨워서 물 떠오라고 시키고 화장실 가게 부축하라고 하고 아주 잠을 한시도 안 재우더라고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음날 회사에 출근했고 덕분에 종일 비실비실 피곤함에 쪄들었습니다. 시모는 제 기를 쪽쪽 빨아먹고 기운 차린 것 같았어요. 그렇게 힘든 저는 퇴근하자마자 집에 가서 얼른 쉬려고 했는데 저를 기다리고 있던 남편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자기, 어제 어떻게 된 거야? 어제 왜? 뭐가? 아니, 어제 우리 엄마한테 전복죽 사서 드린 거 맞냐고. 그게 왜? 가뜩이나 피곤해 죽겠는데 남편은 전복죽 운운하면서 단전에서부터 깊이 올라온 한숨을 토해내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의 태도에 영문을 몰랐습니다. 왜 그래? 뭐 문제 있어? 당연히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어제 자기한테 우리 엄마 좀 잘 챙겨달라고 부탁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어떻게 밖에서 파는 죽 대충 사서 엄마한테 드시라고 줄 수 있어? 그래서 엄마 죽 안 먹고 그냥 약만 드신 다음에 잤다며. 아픈 사람이 잘 먹어야 빨리 낫는 건데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신경을 안 써줄 수 있는지. 진짜 서운하다. 어느 정도 이해가 돼야 남편이 정말 서운했다고 생각이라도 할 텐데 거의 개풀 뜯어먹는 수준으로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제가 더 서운했습니다. 피곤해 죽을 것 같은 사람한테 이런 말을 늘어놓으니 속에 있던 우라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한껏 예민해진 저는 화를 참지 못하고 급발진했습니다. 무슨 말이 그래? 그래서 그게 지금 내 잘못이라는 거야? 자기 말 한 번 참 이상하게 한다? 솔직히 밖에서 사온 죽이 뭐가 문제인데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봐. 다 괜찮다고 하지. 심지어 난 어머니 시장 가실까봐 퇴근하자마자 죽 사들고 뛰어갔어. 어느 세월에 재료 사서 손질하고 쌀 불려서 죽을 만드니? 그리고 내가 어제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밤새 어머니 간호하고 신경 쓰느라 잠 한숨도 못 잤다고. 그런 나한테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진짜 너무한다. 지금 자기가 이렇게 화낼 일이 아니지? 일반 사람들한테는 사온 죽 먹여도 괜찮지만 우리 엄마는 누구야? 당신 시어머니잖아. 그럼 정성을 보여야지. 그러면 우리 엄마도 기분 좋게 고마워하면서 맛있게 드셨을 거야. 그리고 우리 엄마가 그렇게 아프시다는데 그날 하루 반차 써서 일찍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충분히 재료 사서 죽 끓일 수도 있잖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엄마한테 하나도 신경 안 써주는 것 같아서 정말 서운해. 솔직히 말해서 장모님이 혼자 지내시면서 아팠어 봐. 자기 반차 안 쓰겠냐고. 안 그래도 서운한데 말까지 그렇게 하니까 더 서운하다. 결혼해서 혼자 있는 엄마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마음 쓰는지 뻔히 알면서 어쩜 이렇게 남대하듯 하냐? 자기가 그러고도 우리 엄마 며느리야? 남편은 계속해서 제가 잘못했다며 서운하다는 말만 주저리주저리 늘어놓았어요. 제 상황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귀 닫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만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정말 사람 지치게 만드는데 제 마음 하나도 몰라주는 남편이 야속해서 저도 이날 물러서지 않고 맞받아치며 계속 싸웠어요. 감정이 상한 우리 두 사람은 한동안 말도 잘 안 하고 집에는 차가운 분위기만 감돌았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사오는 티를 팍팍 내려고 한동안 시댁에서 자고 오는 날이 많기도 했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냉전을 유지하던 중 시모가 할 말이 있다면서 집에 들르라고 했습니다. 저는 퇴근하자마자 시댁으로 향했고 시모는 물 한 잔 주지도 않은 채 저를 앉히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너는 일하느라 힘든 남편한테 뭐라고 했길래 우리 애가 여기서 지내는 거냐?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애를 편하게 두지 않고 힘들게 하는지 원. 어머니, 사정이 좀 있었어요. 얼마 전에 남편이랑 좀 다퉜거든요. 신경 쓰이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남편이랑 이야기해서 잘 풀어볼게요. 아무튼 네 남편 잘 내조하며 살아라. 남편이 곧 하늘인 법이야. 참, 그리고 앞으로 매달 100만 원씩 용돈 다오. 네? 100만 원씩 용돈이요? 생각지도 못한 시모의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놀래? 이게 뭐 그리 놀랄 일이냐? 혼자 사는 시어머니한테 이 정도 해주는 게 당연하지. 그리고 이런 것도 꼭 내가 먼저 말할 게 아니라 네가 진작 챙겨줬어야 하는 거다. 그래도 용돈을 매달 100만 원씩 챙겨드리는 건 좀... 평소에 중간중간 용돈 챙겨드렸고 어머니 앞으로 매달 나오는 돈도 있으신데 용돈이 100만 원이나 필요하신 거예요? 왜? 혼자 사는 늙은 시어머니가 뭔 돈이 필요하냐? 뭐 이런 소리 하는 거냐? 그래서 지금 용돈을 못 주겠다는 거야? 아예 못 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우선 생각을 좀 해볼게요. 남편이랑 이야기도 나눠봐야 할 것 같고요. 세상 천지에 돈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냐? 돈 넘쳐서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있으면 좋은 거지. 그리고 네가 내 처지 되어봐라. 혼자 사는 시어머니 걱정되지도 않아? 우리 아들 있다가 없으니 척척해 죽겠다. 이러다가 우울증 걸려서 죽을 판이야. 그럼 어느 정도 사는 낙이란 게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여기저기 좀 구경도 다니고 친구들 만나서 기분 전환도 해야 하니까. 앞으로 매달 딱 100만 원씩만 줘. 그 정도는 혼자 사는 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지. 안 그래? 용돈이 좀 필요하신 거면 적정선에서 챙겨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매달 100만 원씩은 조금 생각해봐야 할 것 같네요. 어찌 보면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요. 우리 집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차 할부도 있거든요. 우선 어머니 남편이랑 상의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뭐야?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시어미가 말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면 될 것이지 뭐 이리 주절주절 말이 많아? 대체 시어미 용돈 주는 거로 남편이랑 상의할 게 뭐가 있냐? 너 솔직히 나한테 용돈 주기 싫어서 그런 거지? 그깟 돈이 그리 아까워서 이러는 거 아니야 지금?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아우 됐어. 듣기 싫어. 아무튼 난 너한테 분명히 말했다. 매달 용돈으로 100만 원씩 달라고. 그 정도도 못하면 내 며느리 할 자격 없는 거지. 내 아들 데려가서 혼자 남은 시어미 챙기려는 마음이 조금도 없는 게냐? 난 너희들한테 그 정도 받을 권리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혼자 남은 날 모시라고 하냐? 뭘 하냐? 그저 용돈만 챙겨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시어머니가 그러라고 하면 알겠다고 하고 넘길 것이지 토나 달고. 하여간 난 매달 100만 원씩 용돈 주는 거로 알 테니까 너도 그리 알아. 아이, 뭐하고 앉아있어. 이야기 다 끝났으니 가봐야지. 꼴 보기 싫으니까 얼른 가라. 할 말 있다며 갑자기 사람을 오라고 하더니 밑도 끝도 없이 용돈 이야기만 늘어놓는 시모였습니다. 막무가내로 용돈 100만 원씩 달라며 억지 부리고 집에 가라며 저를 등 떠밀었어요. 집에 와서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막막했습니다. 마침 퇴근한 남편이 집에 왔길래 붙잡고 이 상황을 다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남편의 반응은 참 덤덤했습니다. 어머님이 매달 용돈으로 100만 원씩 달라고 하시는데 어떡하지? 뭘 어떡해? 드리면 되지. 뭐? 어떻게 매달 100만 원씩 드려? 우리 집 대출금이며 차 할부값이면 나갈 돈이 있는데. 우리가 더 아껴 쓰면 되잖아. 그럼 충분히 드릴 수 있는데 왜? 아무리 그래도 월 100만 원씩 용돈 드리는 건 좀 과한 것 같아. 거기다 우리 친정 부모님께는 용돈 안 드리잖아. 어머니만 그렇게 드릴 수 없어. 참나. 자기 말하는 게 좀 이상하다. 지금 그 말은 처가에는 용돈 안 드리니까 우리 엄마한테도 용돈 못 주겠다는 거잖아. 당연하지. 양쪽 집안 공평하게 대해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공평하게 대할 수 있어? 상황이 다른데. 처가는 장인 장모님 두 분이 지내시잖아. 정작 우리 집은 엄마 혼자 계시고 우리가 더 잘 챙겨드리지는 못하면 용돈이라도 넉넉히 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뭐? 맞잖아. 내 말이 틀려? 이상한 논리로 이야기하는 남편이 참 이상하고 어이없었어요. 가뜩이나 시모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는데 이건 또 왜 이러나 확 짜증이 났습니다. 여기서 그 이야기가 왜 나와?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두 분이 같이 지내고 계시니까 덜 챙겨드리고 덜 신경 써드려도 된다는 소리야? 그건 아니지. 똑같은 부모님이고 모셔야 할 의무가 있어. 거기다 어머님은 혼자 지내시니까 자기랑 나랑 더 신경 써드리면서 챙겨드리고 있잖아. 너무 감정적으로만 앞서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이성적으로 좀 생각하자. 충분히 이성적이야. 난 다른 사람들 붙잡고 물어봐. 자기 부모님하고 우리 엄마하고 상황이 같은지. 공평하게 챙겨드리면 좋지. 그런데 애초에 우리 엄마는 자기 부모님하고 상황이 다르잖아. 어떻게 공평할 수 있겠어? 난 우리 엄마 혼자 지내시는 게 너무 불쌍하고 마음이 짠한데 이런 내 마음을 알아주기나 하냐고. 이러니까 내가 서운하다고 하는 거야. 우리 엄마를 너무 남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 진짜. 그게 무슨 소리야? 왜 이야기가 그렇게 돼? 우리 이런 비슷한 이야기로 많이 싸운 거 알아? 내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거 잘 알잖아. 왜 이렇게 날 삐딱하게 생각하는 거야, 정말? 어떤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늘 시어머니 생각 조금도 안 하는 매정한 며느리로 만드는 남편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대화의 흐름은 늘 도돌이표였습니다. 서로 안 좋은 감정들로 채워져 갔죠. 어머님 용돈권에 관한 이야기도 남편은 절 인정머리 없는 며느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 말이 맞지 않나요? 나갈 돈도 있는 마당에 어떻게 매달 100만 원씩 챙겨드릴 수 있나요? 100만 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거기다 이런 말을 하는 제가 정말 시어머니를 조금도 안 챙기는 며느리로 취급받아야 하는 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의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져만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시모가 집에서 화장실 청소하다가 미끄러져서 그만 허리를 삐끗하셨어요. 남편은 자기 엄마를 엄청나게 걱정했습니다. 아이, 가뜩이나 몸도 안 좋으신데 뭐하러 화장실 청소 같은 걸 해서 허리까지 다치냐? 정말 속상해 죽겠네. 허리 아파서 이것저것 뭐 하시기 어려우실 텐데. 자기는 대체 뭐 한 거야? 시댁에 자주 가서 우리 엄마 대신 집안 청소도 좀 도와드리면 좋잖아. 그럼 이런 일도 안 생기고. 뭐? 그걸 왜 나한테 뭐라고 그래? 내가 뭐 집에서 놀아? 아니잖아. 나도 일 다니느라 피곤해. 거기다 거리도 먼데 어떻게 자주 가서 청소며 모며 도와드릴 수 있어? 자기도 안 하면서? 잘 나가다가
갑자기 저한테 불똥이 튀었어요. 이게 또 한 번 시작하자는 건가 싶어서 억울한 마음에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어머님 허리 다친 게 내 탓이라는 거야? 전부 자기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책임이 있지 않냐는 거지. 그게 왜 내 책임인데? 나만 어머니 모셔야 하는 거 아니잖아. 자식인 자기도 정작 잘 챙겨드리지 못하면서 왜 나한테만 떠넘기는 거야? 어떻게 나랑 자기랑 같아? 자기는 우리 집안의 시집온 며느리야. 그러면 나보다 시어머니를 더 잘 챙겨드리고 모셔야 할 의무가 있는 거지. 아무튼 이번 일 때문에 더 이상 안 되겠어. 계속 엄마 혼자 두면 더 큰 사달이 날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우리 엄마 집 정리하고 우리가 모시자. 자기는 하던 일 관두고 집에서 살림하면서 우리 엄마 좀 챙겨드려. 뭐? 이 일을 그만두라고? 순간적으로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갑자기 시모를 모시고 하던 일을 관두라고 하니까 어안이 벙벙하면서 이게 뭔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생각됐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며느리의 돌이 어쩌고 저쩌고도 개소리 같아서 짜증났는데 뒷이야기는 더 가관이더라고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왜 내가 하던 일을 관두고 어머니를 모셔야 하는데? 그럼 계속 저렇게 마냥 우리 엄마 혼자 두게 할 거야? 그건 아니지. 이건 자기 혼자 결정하고 통보할 게 아니라 나랑 상의해서 정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일이 있는 건데 내 의사 상관없이 무턱대고 관두라는 게 말이 돼? 거기다 갑자기 어머니를 모시자고 하고. 그게 낫잖아. 난 제일 나은 방법이라서 말하는 거야. 엄마 저렇게 혼자 지내시다가 나중에 더 큰일 생기면 어떡해? 자기가 책임질 거야? 아니잖아. 집 대출금도 남아있으니까 아싸리 엄마 집 처분해서 우리 집 대출금에 보태고 같이 모시고 사는 게 낫지. 그러면 대출금도 나갈 돈 줄어드니까 우리가 버는 돈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잖아. 그리고 엄마 혼자서 이 집 살림을 어떻게 다 해. 나이도 있으신데 괜히 골병 얻지. 그러니까 자기가 일 관두고 엄마 모시면서 살림하고 편하게 지내. 그동안 못다한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할 기회잖아. 이쯤 되니까 남편은 선을 한참 넘었다고 생각됐어요. 제 의사는 다 무시하고 자기 말만 떠들어대는 게 시모랑 똑같았습니다. 그동안 쌓인 감정이 좋지 않아서일 수도 있지만 저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마어마하게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또 남편 놈이 너무 괘씸하고 꼴보기 싫었어요. 되지도 않는 논리로 호구짓하게 만들길래 확 열받아서 결혼이고 뭐고 때려치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막 나갔어요. 웃기고 있네. 진짜 듣자 하니까 어디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짓거려대는 거야? 야, 내가 무슨 너희 집 종이냐? 어? 내가 왜 하던 일까지 관두면서 네 엄마를 모셔야 하는데? 난 네 아내지. 너 대신 네 엄마를 모시고 챙기는 시녀가 아니라고. 그렇게 엄마 귀하게 생각하는 새끼가 뭐하러 결혼해서 여러 사람 힘들게 만들어? 차라리 네가 일 관두고 집에 들어앉아서 네가 끔찍이도 생각하는 엄마 모시고 살아. 그게 낫겠네. 뭐? 자기 지금 말 다 했어? 아니, 아직 다 못했어, 이 자식아. 며느리가 무슨 봉이냐? 어? 효도는 왜 나만 해야 하는데? 자식은 너잖아. 요즘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왜 나한테 며느리 효 운운하면서 개소리를 떨어? 그렇게 효도하고 싶으면 네가 하면 되는 거야. 나한테 강요하지 말라고. 누가 보면 지는 우리 부모님한테 엄청나게 잘해주는 줄 알겠네. 우리 부모님은 두 분이 같이 지내시니까 효도고 뭐고 필요 없냐? 그래서 그렇게 연락도 한 번 안 하고 찾아뵙지도 않는 거였어? 그동안 뭐 난 너한테 안 서운한 줄 알아? 지가 나랑 우리 부모님께 잘한 건 하나도 없으면서 뭐만 하면 지네 엄마 잘 안 챙겨준다고 서운하다 뭐다 하는데 웃기지 말라 그래. 너나 잘해. 이 마마보이 미친놈아. 와, 아주 막 나가시겠다. 네가 이런 여잔 줄 몰랐다. 마음 착하고 괜찮은 여자 만난 줄 알았더니 내가 깜빡 속은 거였어. 그동안 그 이중성 어떻게 숨기고 살았냐? 우리 엄마 챙겨주기 싫어서 이런저런 변명들로 합리화 잘하더니 아주 나까지 이상한 놈 만드네. 네가 이 정도로 못돼 처먹은 애인 줄 조금도 몰랐다.
나중에 우리 엄마 병들면 나 몰래 괴롭혀서 죽이려냐, 넌? 사돈 남말하네. 아주 대단한 효자나셨다. 쥐는 효도 안 하고 남이 대신하게끔 하는 놈이 뭔 개똥 같은 소리라고 있어? 나야말로 네가 이런 놈일 줄 몰랐다. 이중성이 뛰어난 건 내가 아니라 너희 집안이야. 집안 내력이냐? 네 엄마랑 똑같아 아주. 내가 어쩌다 너 같은 놈이랑 결혼해서 이딴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마음 같아선 결혼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싶은 심정이야. 물을 수 있다면 물르고 싶다고. 그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나도 널 만난 게 후회된다고. 이런 여자인 줄 알았으면 결혼이고 뭐고 안 했지. 난 너한테 속아서 결혼한 거야. 알아? 이제 너 같은 못된 년이랑은 한시도 같이 살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이혼해. 우리 엄마 잘 모시고 착한 여자 얼마든지 새로 만나서 다시 결혼할 수 있어. 너 같은 거 필요 없다고. 그래, 봐라, 봐. 너 대신 대리 효도할 여자 열심히 찾아봐라. 어디 있나? 당장 이혼해. 남편의 끝을 알게 된 이상 같이 살 이유가 없을 것 같았어요. 아무리 서로 감정이 격해진 상태라고 해도 되지도 않는 며느리 효 운운하면서 지 대신 대리 효도하게 하려는 태도가 정말 개진상이더라고요. 시모도 정신 나갔는데 이놈까지 한술 더 뜨니까 학이 떼졌습니다. 구정물에 계속 발 담그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늦기 전에 발을 빼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혼하기로 마음먹고 빠른 정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미친놈이 갑자기 약한 소리를 하면서 정말 이혼할 거냐는 개소리를 또 펼치더라고요. 정말 나랑 이혼할 생각이야? 그냥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우리 엄마 모시면 될 일이지. 진짜 끝을 봐야겠어? 이렇게까지 서로 피곤하게 살 필요 없잖아. 왜 이렇게 자존심을 굽히지 못해? 사과 한마디면 다 끝날 일을. 뭔 소리야? 지금 자기소개하냐? 그건 너잖아. 그리고 내가 너한테 이혼하자고 한 말이 장난 같아? 아니야, 난 진심이라고. 너 같은 놈이랑 더 이상 못 살겠으니까 우리 쿨하게 이혼하자. 난 네가 원하는 대리 효도 같은 거 할 마음 없으니까. 나랑 헤어지고 네 집안 뜻대로 구는 여자 만나서 살아. 그런 여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그냥 미안하다고 딱 한마디만 해. 그리고 우리 엄마 모시고 같이 잘 살면 되잖아. 막말로 우리 사이 좋았잖아. 단지 자기가 잘못 인정 안 하고 억지 부려서 일이 이렇게 커진 거 아니야. 여기서 그만하고 사과하면 내가 그동안에 있었던 일 다 잊고 용서해줄게. 마지막 기회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나한테 사과해. 사과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사과로 한 대 맞기 전에 그 입 닫아. 너랑 다시 잘해볼 생각 눈꼽만큼도 없으니까. 너랑 꼭 이혼해서 이 지긋지긋한 집안에서 탈출할 거야. 답이 없는 너희 엄마랑 너. 내 인생에서 다 치워버릴 거라고. 마지막까지 개소리를 지저대는 남편 새끼. 저는 그 모습에 더욱 질려서 이혼 준비의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원만하게 합의 이혼하려고 했는데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위자료 달라며 정신 나간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물러서지 않고 똑같이 대응했고 이혼의 책임을 시모와 남편 쪽으로 돌렸습니다. 나중에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가니까 합의 이혼하자며 슬쩍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그제 합의 이혼해서 정신 나간 집안과 연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선택한 이혼을 후회하지 않아요. 저희 엄마 역시 한번 갔다 온 게 뭐 대수냐고 괜찮다고 기죽지 말라며 힘을 주셨습니다. 현재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왔지만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지금 순간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혼하지 않고 계속 그놈과 살았다면 혈압 터져서 죽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듣고 결혼을 신중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나이에 쫓겨서 결혼하지 마세요. 그리고 결혼했더라도 이런 미친 인간들이 많으니 혼인신고는 꼭 천천히 하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